울릉도 서쪽 30마일 동해상 여명으로 사방이 붓다. 황홀한 일출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항공모함에 갑하는 근조하다. 단단하면서도 날렵한 위용의 한국형 전투기 편대가 여명의 초계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날개 아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동체 아래 빼꼼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문무대왕의 염원을 하늘로 넓히고 있다. 필자의 상상이다. 지난 9월 국방부는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에서 경항공모함 전력화 계획을 발표했다. 갑자기로 F-35B가 유력하다. 공군도 F-35B를 구매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F-35B를 운영한다면 항모와 지상훈련기지 모두 시설, 작전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미국의 강도 높은 물리적 보호 조치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따른다. 그렇기에 현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KF-X를 항모 탑재형으로 개조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항모 탑재기로서 두 개종을 비교하면 KF-X는 10개의 무장 장착대에 최대 7,700kg을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F-35B는 스텔스 성능을 고려하여 제한된 내부 무장만을 탑재할 수 있다. 물론 F-35B도 최대 6,800kg 탑재가 가능하나 이 경우 항공기 날개에 폭탄을 장착함으로써 스텔스 성능이 저하된다. 항속거리에 있어서도 KF-X는 약 2,900km인데 비해 F-35B는 약 1,600km 정도다. 비행 교육 체계도 KT-1에서 T-50으로 이어지는 이미 구축된 공군 조종사 양성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새로운 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KF-X 개조 개발을 위한 비용 또한 F-35B 구매 비용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로 공군과 해군의 항공 전력을 운영한다면 운영 유지 및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는 해외 구매와 가히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공대공 및 공대지 국산 무장들을 자유롭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은 군과 방산업계 모두에게 더욱 큰 이점이다. 개발 비용, 전력화 시기, 작전 및 군수 지원의 효율성, 항공산업 발전에 따른 국가경제 기여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KF-X가 비교 우위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고려를 종합 판단해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전투기로 KF-X 항모 탑재형 버전을 제안한다. 항모 내 경납고에 더 많은 전투기를 실으려고 날개가 접히도록 개조하고 항모 착륙을 위해 더 튼튼한 기골과 착륙 장치로 바꾸고 이륙시 항공기를 사출시키기 위한 캐터펄트에 적합하도록 장치를 바꾸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KF-X를 항모 탑재형으로 개조하는데 대략 5년 정도의 개발 기간을 예상한다. 항모 전력화가 2033년쯤이라면 양산 종료 단계에 있는 공군형 KF-X를 항모 탑재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 또한 확보된다. 완벽한 자주국방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우리의 능력을 버리고 해외 직구미한 스텔스 전투기를 항모에 탑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한 물음표를 던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전투기 엔진 기술 독보적 우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의 가스 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현재까지 9,000대 이상의 항공기와 헬기 등의 엔진을 생산했다.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다. 또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내년 본 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 발사체 누리호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왔으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설계 전문가 및 기술 명장들을 주축으로 설계부터 생산, 조립, 정비까지 엄격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최고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 프레센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의 글로벌 기업들과 수십 년 이상 관계를 맺어오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승현 회장의 방산 경영, 명품 방산 무기로 글로벌 정상 노려이죠. 투입한 M&A와 외국집 투자로 방산 기술 세계가 놀라는 수준 일원에 테크홀릭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원래부터 뚝심 경영으로 소문난 리더다. 그가 태양열 방산 항공 등에 올인하면서 그 결실을 최근 들어 계속해서 거둬들이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에서 그는 독자적인 행보로 재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의 경영 스타일은 언뜻 단독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한 팀플레이로 치밀한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한화는 태스크포스팀의 결정체다. 김승현 회장이 일찍부터 밀어붙여온 비즈니스 전개 방식이다. 혼자서 못하는 것을 여럿이서 나누어 맡음으로써 공정 단축과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해결에 탁월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시간과 공간을 적절히 나누면서 효율적인 생산성 제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최근 들어 한화의 방산업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그렇게 김 회장이 공들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미지의 세계였던 항공기 및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장갑차, CCTV, G마운터 등의 생산 및 판매와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주요 사업이다.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여러가지 기술적, 재정적, 정치적 난관을 껴안고 시작한 사업이라 처음부터 비판이 많았다. 특히 항공기 엔진 사업은 핵심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으며 장기간의 개발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각종 전투기와 헬기에 장착되는 차세대 엔진 개발을 주도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해왔고 세계의 명품 기업인 롤스로이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롤스로이스가 생산하는 모든 항공 기종의 트렌트 엔진에 장착되는 터빈 부품 10여 종을 2045년까지 최소 25년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미국 GE 등과 엔진 부품 공급 계약도 맺었다. 기술력으로는 정상권에 안착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엔진 개발과 F-15K 전투기, T-50 고등 훈련기 등 엔진뿐 아니라 한국형 헬기 수리용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개발 선두주자로 이제는 아무도 못하는 수준에 올랐다. 그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방산 부문 선방에 힘입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700억 원을 거둬들였다. 시장의 예상 500억 원보다 40% 이상 많은 실적이다. 국경이 막히고 수출입이 바닥에 가라앉은 상황에서 거둔 실적이다. 박수를 받을 만하다. 지난해도 5조 2641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고 3월 기준 2038명을 고용할 정도로 고용 효자 기업이기도 하다. 증권사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0년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 5조 1292억 원, 영업이익 2351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하면 최고 선방이다. 자회사 한화디펜스의 활약,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노르웨이 등에서 눈부셔. 한화그룹의 대표 방산 계열사인 한화디펜스도 한몫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6문을 추가 수출하고 5조 시장이 걸린 호주 장갑차 레드백 수주전도 펼치면서 한화디펜스에 유리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를 물리치고 한화가 수출한 자주포 K9 대수만 600여 대에 이른다. 이미 노르웨이는 2017년 23문을 계약하면서 추가 24문을 더 살 수 있다는 옵션 조항을 넣었고 지금도 추가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는 최근까지 계속 접경 지역에서 중국과 분쟁 중이다. 무기나 방산 기술 체계에서 한 수 아래라 평가받던 인도는 한화의 명품 K9 자주포로 중국군을 응징한 후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평가가 확 달라졌다. 이에 인도도 K9 추가 수출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 인도의 경우 현지 생산 방식으로 K9이 생산되고 있고 올 연말 100대 완료 후에 추가 수요가 나올 전망이다. 이 사례로 인해 호주, 중동 국가 등의 수출도 진행 중이다. 5조 걸린 호주 장갑차 레드백 수주전도 한화디펜스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전쟁은 처음엔 너무도 불리한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장갑차 기술력에서 우리보다 한 수 앞선 N2 브래들리 장갑차로 유명한 BAE, 제너럴 다이나믹 등 쟁쟁한 미국과 영국의 방산업체들을 꺾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제 세계 최강 독일 린스 장갑차와 최종 결승을 앞두고 있다. 이미 한화디펜스에서 만든 레드백 장갑차 시제품 이대로 호주 방산 시장을 제패할 날이 머지않았다. 5조 원 수출 시장이 눈앞에 와 있는 것이다.
이번 호주 육군이 추진하는 미래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성공하면 한화 디펜스는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판대로에 오르게 된다. 생산성 경영에서 탁월한 수준 달성. 한화 디펜스는 최신 기준이 적용된 생산성 경영 시스템 인증 심사에서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레벨 8을 획득했다. 생산성 경영 시스템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기업 경영 시스템 역량 진단 프로그램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 수행과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레벨 8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주는 최상위 등급이다. 생산성은 곧 경쟁력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디펜스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때 입증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김승현 회장은 최근 한 가지 실험으로 방산 무기 시장에 다시 도전하고 있다. 바로 분산탄 사업이다. 한화그룹 지주사 한화가 세계 안전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방산 부문 분산탄 사업을 물적 분할하기로 한 것이다. 한화는 지난달 30일 분산탄 사업을 물적 분할해 신설법인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를 설립한다고 30일 공시했다. 분산탄은 300개의 차탄을 쏟아내 축구장 3개 넓이 면적을 일시에 촉과하는 무기다. 넓은 지역에 퍼져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서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북한과 마주하는 대치 상황에서 적을 견제하고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할 수단으로는 꼭 필요한 무기 사업이다. 주력 사업에서 빼내 별도 분리함으로써 쓸데없는 견제를 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현재 한화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에 꼭 필요한 첨단 레이저 및 정밀유도 무기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과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 무기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ADD와 주식회사 한화가 개발 중인 레이저 요격 무기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등 국방과학 선진국들이 개발 경합 중이다. 나라도 지키고 수출과 고용도 키워나간다는 김승현 회장의 방산 무기 리더십에 세계의 관심이 온통 쏠리고